22번은 그래프를 얼마나 빠르게 훑어보는가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래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다. 자, 중요한 건 속도도 사실은 여기 이렇게 벡터량들을 나타낸 거다.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래프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옳게 설명한 거는 그랬죠. 자, 1번 가속도가 0이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죠? 기울기가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 되니까 가속도가 되고요. 그래프의 면적은 속도하고 시간의 곱을 갖다가 쭉 더해준 거기 때문에 변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변위를 의미하고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볼게요. 1번 보니까 Q점에서 기울기가 0입니까? 0 아니죠. 그래서 얘는 잘못됐구나. 2번은 언덕 아래 지나간다. 이거 모르는 겁니다. 속도만 나와 있지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나 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보면은 여기 있는 요 화살표를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Q점 전후로 보았을 때 화살표가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얘는 증가한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은 P점에서의 운동 방향과 반대쪽이다. P점에서 운동 방향이란 말을 다른 말로 지워서 속도의 방향이라 보면 돼요. 즉 Y값의 부호가 P와 Q가 반대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얘는 옳은 설명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 문제 봅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 갖다가 보니까 여기는 얘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표현하고 있네요. 자, 1번부터 해서 옳은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 가속하고 정지하고 반대로 움직입니까? 자, 속도 시간 그래프 보니까 아까 뭐라 그러자면은 요 그래프에서 요 화살표가 뭐라고요? 속도라고요. 그러면 속도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이 변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속도의 방향은 안 변하고 있다. 불변이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됐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번은요. 처음 2초 동안은 6m/s 제곱으로 가속한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쓰여야 돼요. 제발 눈으로 문제 풀지 마시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갖다가 보니까 속도의 시간 변화율 그래서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얘가 0초부터 2초까지의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2 그래서 6 해서 여기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은요. 12초 동안 움직입니까? 뭐 정보가 없죠. 9초 이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은 마지막 4초 동안에는 자, 마지막 4초 동안 여기 구간이죠. 이때는 가속도가 얼마인가요? 라고 할 때 4분의 12가 되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속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겠죠. 혹은 3m/s 제곱으로 감속한다라고 하면 되니까 얘도 잘못됐네요. 자, 5번은요. 9초인 순간 차는 운동 방향 바꾼다. 9초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인지 정보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합니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2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다형 문제를 모두 한번 풀어봤고요. 칠판 한번 정리하고 단답형 문항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부터는 단답형 문항입니다.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풀어본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24번 문제는 사실은 주제가 보시면 엄밀하게는 속도의 합성 문제에 해당합니다. 속도 합성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1차원에서도 벡터 합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딱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냐면은 한 사람이 정지한 상태에 정지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T1만큼 걸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 올라간답니다. 그쵸? 첫 번째 주의할 건 뭐냐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사람 속도라 써볼게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이 공간이 가만히 있지만 이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내가 속력 V로 움직일 수 있다면은 이때 얘는 시간 T1으로
얘의 이동 거리를 L로 잡으면 L만큼 갈 거야. 등속도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고요. 얘가 움직이고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지면에서 보았을 때 에스컬레이터 요 속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t2란 시간 동안에 이 점이 L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누가 관찰자고 누가 관측물인지 얘를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에스컬레이터도 움직이고 그 안에서도 얘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면에서 봤을 때 사람 속도라는 요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지면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더하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사람 속도를 더해줘야겠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질문은 뭐냐면 이때 요 L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구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값이 T2분의 L이 되고 얘가 T1분의 L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걸린 시간분의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T1분의 1 더하기 T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한번 해보시면 T1 곱하기 T2분의 T1 플러스 T2가 되겠죠. 따라서 요 사람이 도달한 데 걸린 시간은 T1 플러스 T2분의 T1, T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차원 운동일지라도 속도 합성에 대한 얘기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2차원까지 쭉 끌고 가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은 여러분들이 이게 연직 상방으로 던졌을 때 운동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자, 사실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유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미 저 결과를 알아냈다고 할 때에 저 식이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건지 보자고요. 자, 지상으로부터 그랬으니까 이 지점을 지상을 0으로 하고 임의의 순간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저 의미는 연직선상의 모든 점들을 우리가 점으로 표현할 때에 여기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어떤 임의의 순간에서의 위치값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위치를 갖다가 지금 보니까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t 제곱이라고 썼죠. 5t 제곱이군요. 제곱이라고 써 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자, 던진 다음 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는 속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속도의 정의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위치의 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한다. 항상 정의를 그렇게 써보다 보면 그 안에 정의에서 반드시 표현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간에 대해서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봐라 이런 얘기죠. 변화율을 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0이 되고요. 얘 계산하니까 25가 되고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t가 됩니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안 붙였지만 이미 1차원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미 방향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쌤이 표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속도 함수가 25 마이너스 10t가 되기 때문에 질문에서 요구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자, 보도록 하죠. 2초일 때 속도는 해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3초일 때 속도는 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3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이때 주의사항이 여기 있는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양수 음수가 아니고요. 얘가 지금 봤을 때 연직 윗방향의 의미, 즉 저기 있는 요 표현 안에 이미 방향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된다? 연직면에서 봤을 때 아랫방향이 된다. 이 얘기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그대로 잘 읽어보세요. 자, 땅에 떨어질 때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에, 지상에 떨어질 때 이 멘트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됩니까? 위치가 0일 때 속도는 이라는 문제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위치가 0일 때라는 얘기는 S가 0이 되고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 되니까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5t 제곱 마이너스 25t 플러스 30 이퀄 0에서 5로 한번 묶어내 보시면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거 마이너스죠? 부호 잘못 썼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지금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걸리는 시간이 6 또는 마이너스 1초가 되는데 음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6초일 거다라는 얘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에 있는 요 식 있죠. 얘를 다시 한번 써보자. 써보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속도 중에서 얘가 6초일 때는 했으니까 25 마이너스 60이 돼서 마이너스 방향에 35m/s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3번 볼게요.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최고 높이 도달할 때 이거를 지면으로부터 높이, 즉 최고점 높이란 표현이에요. 좀 약간 좀 표현이 어색하죠? 최고점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자, 이쪽으로 볼게요. 최고점이라고 하는 요 말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최고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S가 최대값이다. S가 최대값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 또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속도가 0이다. 순간 속도가 0일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활용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위치가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기를 다른 방법 말고 여기 있는 얘로 한번 보자고요.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얘가 속도가 0이 될 때가 언젠가 봤더니 25-th 잡았을 때 얘가 0이다. 그러면 최고값 m이라 쓸까요? 맥시멈이라고 해서. 자, 맥시멈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됩니까? 2.5초가 되죠. 사실은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아주 자명하게 금방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위치를 2.5초일 때 위치가 곧 최고점 높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 30 플러스 25 곱하기 2.5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2.5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 값이 나온다고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 값이 대략 61.5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 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왔을 때의 평균 속력입니다. 지금 요 값은 기준점이 여기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평균 속력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얘가 지금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기 높이가 61.5m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31.5m가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은 여러분들 속력의 평균 속력의 정의에 따라서 변위를 쓰는 게 아니라 속력 그랬죠?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1.5와 31.5의 합이 돼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이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얘가 61.5가 아니라 61.25네요. 제가 이거 계산 결과를 계산 다 안 해봤더니 61.25가 맞답니다. 아이고 숫자가 예쁘지가 않네요. 61.25 그럼 31.25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전체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되는데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우리가 전체 시간하고 전체 이동거리 계산해 보면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6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지금 보니까 이동거리는 61.25m 더하기 31.25m다.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6초 동안에 계산 한번 해보시면 92에다가 그죠? 92.5m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대략 이게 15.4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시간상 계산 좀 줄일게요.
15.4m/s가 나온다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 4번에서 평균 속력이 아니라 만약 평균 속도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조심할 건 속도다고 할 때는 6초 동안의 최종 변이가 아래쪽으로 30m가 돼 있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아랫방향으로 5m/s라고 보시는 게 맞고 평균 속력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 물어볼 때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영문으로 시험 보다 볼 때 average speed랑 average velocity랑 두 개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